최근 한국과 태국 간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 패통탄 총리가 한국 관광객 보이콧을 언급한 발언으로 인해 상황이 한층 더 심각해진 것인데요. 반면 태국 상인들은 줄어든 한국 관광객 수로 인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한때 태국은 밀려드는 한국인 관광객으로 경제적 호황을 누렸으나 올해는 그 수치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자세한 내용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한국은 매년 태국을 방문한 관광객 순위 3에서 4위를 다툴 만큼 태국 관광업에 막대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태국 관광청이 낸 통계에 따르면 작년에는 122만 명이 넘는 한국 관광객이 태국을 방문했지만 올해는 3월 이후로 큰 폭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의 주요 축제인 송크란 시기에도 치앙마이의 호텔 예약률이 45%에 불과했으며 이는 평년 예약률인 80에서 90%에 비하면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이에 여러 전문가들은 이미 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베트남이나 필리핀과 같은 다른 동남아 국가로 눈길을 돌려버린 결과라며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이러한 갈등의 배경에는 작년부터 태국 내에서 확산된 반한 감정이 있습니다. 일부 태국인들이 한국 입국 심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반발로 태국에서는 한국 여행을 보이콧하자는 목소리가 커진 것인데요. 말 그대로 한국을 거부하자는 뜻으로 밴 코리아라는 해시태그가 태국의 유명 유튜버들 사이에서 유행을 타면서 태국 SNS에서는 한국을 비난 및 조롱하는 게시글이 하루에도 수천 개가 게시가 되었습니다. 태국 불체자 문제로 이미 벼를 대로 벼르고 있던 한국인들도 이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반태국 정서를 시작해 나갔는데요. 태국이 한국인들을 건드린 대가는 처참했습니다. 반태국 정서가 확산된 지 한 달이 채 되지도 않아 태국으로 향하는 한국인 관광객들 발걸음이 뚝 끊겨버린 것인데요. 태국의 유명 여행업체는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최소 3만 명의 한국인들이 태국을 방문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단 4천 명밖에 집계가 되지 않았다. 당장 직원들 월급도 주기 힘들어서 파산하기 일보 직전이라며 한탄 섞인 한숨을 지어냈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통계는 태국 관광청 책임자까지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태국 관광청의 아시아 지역 마케팅 책임자인 후 리타이는 근 10년 동안 관광객 순위 3에서 4위를 기록했던 한국이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웃겼던 점은 한국을 죽일 듯이 까내리고 조롱했던 태국인 상인들이 추석 연휴가 다가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 어서옵쇼라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던 것인데요. 태국에 있는 한국인들을 모조리 잡아서 쫓아내버리자 한국을 갈 바에는 차라리 중국이나 일본을 가겠다. 한류를 생각하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뭐 별것도 없더라 라고 실컷 까내릴 때는 언제고 막상 대연휴가 다가오자 태도를 싹 바꾼 것이죠. 태국은 한국인들이 고의적으로 태국인들을 차별하고 태국인들에게만 엄격하게 대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한국 법무부는 누구보다 태국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며 태국인 불체자들을 대해왔습니다. 전통적인 우방국가이자 대한민국을 위해 6.25 전쟁에 참전해준 고마움을 나름대로 표한 것인데요. 태국인들에게 어느 정도로 관대했었냐면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이달까지 불법 체류 태국인을 대상으로 이 기간 안에 스스로 출국하는 태국인 불체자에게 최대 3천만 원의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를 유예해주는 특별 자진 출국 제도까지 마련해 주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태국 불체자들은 이러한 특혜에도 고마워하긴커녕 더 날뛰기 시작하였죠. 2018년에 한국으로 입국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태국인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필로폰, 코케인 등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다른 한국인들에게 공급한 혐의로 붙잡혀 현재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데요. 왜 불법으로 마약을 투약했냐는 한국 기자의 질문에 물론 태국에서부터 마약을 했던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한국인들이 차별적으로 시키는 노동이 너무 고돼서 피곤함을 덜기 위해서 시작하였다라는 얼토당토 않는 변명을 하였으며 A씨와 같이 잡힌 공범 4명은 한국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마약 공급이 까다롭지만 그만큼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어 태국인들이 매우 선호하는 국가다. 현재에도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직업과 관계없이 마약을 투약하고 있다고 털어놓았죠. 실제로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체 외국인 마약류 밀수사범 가운데 무려 63.9%가 태국인 불체자였는데요. 이는 지난 2019년 49.2% 비해서도 14.7%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한국으로 밀반입된 마약을 투약하거나 공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태국인은 올해 들어서 벌써 1000명에 이른다고 하니 법무부가 태국인들을 상대로 엄격한 입국 심사를 강행하는 것도 너무 이해가 되는 상황이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태국인들 본인이 자처한 상황이라는 소리입니다.
한편 태국의 유명 관광지인 로프리에서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기게 되자 원숭이들이 집단 난투극을 벌이는 웃긴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로프리는 원숭이를 볼 수 있는 관광 명소로 한국인 관광객들이 특히 좋아하는 명소로 이름을 알린 곳인데요. 로블리 주변에는 약 3천여 마리의 원숭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죠. 그러나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원숭이들은 먹이를 구하지 못해 구역 다툼을 벌이기 시작했고, 이는 도시의 치안 문제로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굶주린 원숭이들은 아예 거리로 나와서 차량에 올라타 먹이를 찾고 길 가는 사람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올 3월에는 원숭이가 한 여성의 등을 걷어차 무릎에 부상을 입혔다고도 전해집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사태에 당황한 태국 당국은 부랴부랴 원숭이 개체수 줄이기에 나섰는데요. 상인들은 원숭이들을 막기 위해 철조망을 설치하거나 가게 외벽에 호랑이 가면을 걸어두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상점가 주인들은 원숭이로 인해 고객들이 물건을 사는 것을 두려워한다. 또 굶주린 원숭이들이 떼거지로 몰려와 온갖 과일과 고기들을 다 빼앗아가니까 장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토로하며 관광객 감소로 인해 폐업하는 상점도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렇게 태국 상인들은 한국 관광객이 줄어들어 죽을 둥 살 둥해도 태국 총리는 여전히 자존심만 내세우고 있는데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이중적이고 얍삽한 민족, 한국인 관광객은 사라져도 아무 지장 없다. 그리고 예전부터 한국은 고평가된 부분이 심했다. 한류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며 일본과 중국에 비해 한참 뒤떨어지는 국가라며 한국을 대놓고 도발하였죠. 이에 열이 받은 한국 정부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바로 불법 체류자를 20만 명대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법무부와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5개 부처가 함께 무려 77일 동안 합동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공표한 것인데요. 단속 분야는 가장 큰 문제 인마약과 외국인 범죄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 등이었습니다. 또 태국 불법 체류자를 강제 추방시킴과 동시에 한국으로의 재입국을 영원히 금지시키는 방안까지 추진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엔 영장을 발급받아 공무집행 방해죄로 즉시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한국 법무부와 정부가 손을 잡고 이례적인 강한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과연 또 태국이 어떠한 움직임을 보일지 전 세계의 이목들이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태국과 수교한 지 65년째 되는 해입니다. 감정을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태국과 한국, 과연 관계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는 과연 관계 회복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대한TV였습니다.